125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과 여의도에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편안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5주년 노동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의도와 서울광장에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였는데 처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습니까?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오히려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 이축시키고, 그래서 노조 조직률도 심각해져서 10% 이하로 심지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문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손배 가압류, 지금 수천억까지 지금 당한 것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일까지 겪어지고, 정책적으로는 재벌특혜 규제 완화 이렇게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제 밀릴 곳이 없다. 오히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해야 된다는 구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절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그렇죠. 노동자들의 해방을 기념하고 노동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에만 힘써라 라는 방식으로 강요하고, 어떠한 정치사회적 발언도 금기하고 불온시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심지어 못 만들게 하고 탄압하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보다 더 극악하게 반노동자적 태도를 취하고 재벌 편향적 태도를 취하니까 아마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집회 참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명칭부터 바꿔야겠군요.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메이데이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노동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글로 힘쓸 끈자 써가지고 너희들은 노동에만 힘써라. 왜 자꾸 정치사회적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심지어 노동절에서 왜 세월호를 추모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같은 노동자의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추모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불순 집회가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함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한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쟁이 좀 강경했는데요. 보통 민주노총, 한국노총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오늘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 반대이거든요. 이 노동계약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나쁘냐면, 우리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시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즉 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만화 미생에서도 보면 장그래 씨가 제발 나를 뽑아줬으면 했는데 안 뽑잖아요. 2년 이후에. 이런 일을 엄청 당황했거든요. 2년 이후에 지금 실제로 정규직되는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만 55세 이상의 장년 세대들이나 노년 세대는 무제한적으로 파견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TV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T브로드, C&M 등 삼성전자 서비스, 이게 전부 다 간접 고용 형태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재벌 대기업들이. 근데 그것을 오히려 더 전면화해서 파견직이나 간접 고용을 55세 이상은 전면화하겠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 협상도 개입해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전부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주 월권적이고 직권남용적 발상을 지금 저지르고 있고, 또 하나 일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OBS 같은 유명한 언론사도 심지어 정리해고를 당하고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보다 더 쉽게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형태가 아닌 형태로 징계해고라든지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몰아낸 다음에 해고까지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궁제 몰아넣으니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금 노동계와 강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이 개편안이라는 거는 비정규직은 늘리고 그리고 정리해고는 쉽게 하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데, 정확히 그렇고, 노사 간에 그래도 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협상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던 회사마저도 개입해가지고 왜 다른 회사보다 노동자에게 처우를 잘해주느냐, 취업규칙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단체 협상 내용도 외부에서 개입해서 고치겠다는
지금 역사상 우리 정권에서 이런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동자들 분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10만 명이 나왔다고 지금 예. 생각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무기구가 오늘 오후 예. 6시경에 지금 단일안을 지금 마련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제 부추기는 부분인데 이제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대기업 노동자들과 급여는 적었지만 나중에 연금이 많다는 것으로 버티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금을 하향 평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부럽긴 하죠.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을 낮춰버리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 수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수를 낮추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부터 내야 될 돈은 더 내고 받아야 될 돈은 받지 말아라, 덜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국가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뭐 부자 감세가 100조 안팎 계속 시행되고 지금도 법인세율 체계소율은 25%에서 25% 내려주고 다시 정상화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 임대소득 과세 이렇게 분명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안 거두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복지를 축소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공무원연금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겠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받는 게 불만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는 것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노후가 안 불안한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희생을 강요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근데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10,000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580원에서 10,000원으로 급등하는 2배 정도로 오르는 거죠.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제 많이 오르니까 심지어는 좀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정책이라는 게 한꺼번에 결정되는 거 아니까 많은 토론이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연 1만 달러 정도 되는데 당신들이 그 1만 달러로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 수인데 그 시급 5,580원이면 한 달 한 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많은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자들이라든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 한 달에 100만 원 살 수 있겠는지. 아마 그 사람들 죽어도 그렇게 못 산다고 제발 최저임금 뭐 3,400으로 올려달라고 오히려 소리칠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민주노총의 조사도 해보니까 2인 가구가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뭐 하루에 외식 한 달에 외식 몇 번 하고 영화라도 한두 번 보고 하는 이제 그걸 표준 생계비로 하는데 한 220만 원 정도는 드는 곳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한 달 100만 원은 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 관념으로도 한 달에 200은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식료품까지 세계 최악의 지금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5,580원은 너무 작다. 대폭 인상돼야 되는데 대략 표준 생계비라든지 우리 국민들 일반 관념까지 사회 상규로 실제로 드는 돈을 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한 10,000원 안팎으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안으로 이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떤 최저임금이 내용입니까? 너무 낮으니까 그 대안으로 공공 부문에서라도 먼저 민간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극하게 생활임금, 라이프 웨이지.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한다지만 생활의 최저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하자 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저희가 주장을 했고 야권의 개혁적인 지자체장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 수원시, 부천시, 노원구, 성북구 지금 현재 올해 2015년 기준으로 6,800원에서 7,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이 가능한 임금을 받게 되고 심지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용역 위탁 노동자들 나중에는 조달 계약관계 노동자들에게도 그걸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민간에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될 것이고, 또 민간의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이 생활임금을 제안했고, 야권 단체장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 굉장히 좋은 제도로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 법적 근거까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공공 부분에서 생활임금제가 일단 도입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예. 민간 영역까지 지금 예. 확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이제 거죠?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공공 부문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생활임금을 주는데 나아가서 용역위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달이나 계약 공공 분야 하는 무슨 건설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도 생활임금을 반드시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청취자들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 아니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6,000원대 후반 7,000원대로 생활임금 오르는 게 약간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부문이 예산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훨씬 대폭 올리게 된 것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이 땅에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민간 부분에서 선의 작을 받아가지고 10,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고 실제 10,000원까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또는 공공부이 받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공공부문은 조금 더 안정돼 있잖아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은 생활임금과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게 지금 용어로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나중에 생활임금 제도 정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면서 그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는 사실 지금 생활임금은 조례로 만드는 공고사항이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민간 부분까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생활임금 공공부분 그러니까 민간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은 생활임금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처럼 민간 부분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뭐 알바생들의 절반 정도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최저임금도 안 준다 요구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유지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최저선으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가구 수가 많고 교육비 주고 의료비가 정말 세계 최악이니까 특히 비정규직들한테는 임금을 그보다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